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부전증 관련 사항.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부전증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료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부전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내부의 물집이 커지고 많아지면 신장 기능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부전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PKD1 가계가 PKD2 가계보다 신기능 감소가 빠릅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환자분이 PKD1 가계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혈압 조절 등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을수록 신기능이 빨리 저하됩니다. 따라서 다낭신 환자분은 저염 시기와 고혈압 약물을 사용해서 혈압을 120에 80mmHg까지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의 크기가 빨리 커지는 경우에 신부전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커집니다.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이 일찍 발병한 경우에 위험이 높아집니다. 단백뇨가 있거나 눈으로 보았을 때 혈류가 있는 경우에 신기능 감소가 빨리 진행됩니다. 임신을 4회 이상 한 분들은 신부전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환자분께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식이요법이나 약물 복용, 그리고 정기검진 등을 더욱 철저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신장 기능이 빠르게 저하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잘 보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신부전증에 의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의료진과 상의하며 지내다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치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사항.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 환자가 신부전증으로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압을 철저히 조절해야 합니다. 같은 다낭신 환자라도 혈압을 잘 조절하여 정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잘 유지되는 반면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데에는 소금을 적게 섭취하는 저염 시기가 도움이 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혈압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는데 산책이나 수영, 가벼운 에어로빅 등은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농구나 축구처럼 배나 옆구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저단백식이 등 적절한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는 저단백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적절한 식이요법이 중요하며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단 신기능이 감소되기 시작한 경우 조기에 저단백 식이를 하는 것이 신장 기능의 감소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영양실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필요하며 콩 등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식이요법을 하실 때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영양이 부족하지 않은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신부전증이 발생한 이후의 치료. 만일 신장 기능이 계속해서 감소하여 말기 신부전증에 도달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복막 투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커진 신장이나 간 때문에 복부 공간이 적은 경우가 많은 관계로 다낭신으로 말기 신부전에 이른 환자의 대부분은 혈액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게 됩니다.
다낭신 환자가 신장 이식을 받는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신부전증과 비교하여 이식 후 성공률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식할 신장을 가족 중에서 제공받는 경우라면 공여자에게 다낭신 유전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한편 신장 이식을 할 때에는 새로운 신장을 방광에 가까운 골반 부위에 이식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다낭신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혈뇨나 물집의 감염, 심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신장을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